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9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청록파 3인, 박모골의 나그네, 박두진의 해, 조지현의 성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6월중 고용이 20만 9천 명 증가했는데 이는 추정치 24만 명 그리고 5월 중에 30만 4천 명 증가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 하락한 3.6%였습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국제 상품 가격이 추세적 하락으로서 세계 경제 침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년간 세계 상품 가격 지수 S&P 500 상품 지수가 25% 이상 하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마크 저커버그가 운영하는 메타 그룹의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스레드가 수요일 밤 대비 하루 만에 7천만 가입자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의 강력한 경쟁사로 구상되는군요. 세 번째 단신은 올해 전 세계가 혹스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목요일 세계 전체 평균 기온이 섭씨 17.23도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기후 기온을 기록한 이래 최고라고 하는군요.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록파 3인의 시, 박모골의 나그네, 박두진의 해, 조지현의 성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Payrolls rose by 209,000 in June, less than expected as job growth wobbles.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6월 중 고용이 20만 9천 명 증가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추정치 24만 명, 그리고 5월 중 고용 30만 4천 명에 크게 미달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이래 최소 증가폭이군요. 오른쪽 그래프는 작년 1월 이래 월별 고용 증가 동향입니다. 그러나 한편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였습니다. 한편 취업의사 포기자와 파트타이머를 실업률에 포함하는 광의 실업률은 6.9%로 작년 8월 이래 최고였습니다. 그럼에도 광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업종별 고용 동향을 보면요. 정부 부문이 6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건강의료 지원 분야 4만 1,000명, 사회보조 2만 4천 명, 건설 2만 3천 명, 여가 및 접대업 2만 1,000명, 소매 판매 11,000명 감소, 운수창고업 7,000명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업종별 동향 특징을 보면요. 먼저 여가 및 접대업이 그동안 고용 증가의 선두 부문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게 5위로 빠졌고요. 정부 부문이 고용 증가 선두 부문으로 나섰습니다. 일시적이겠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상보다 소폭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0.4%나 증가했습니다. 6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그동안 과열되었던 노동시장이 약간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전일 발표된 ADP 민간 부문 고용이 49만 7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던 통계와 좀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죠. 이와 관련한 연준의 입장을 보면요. 오는 7월 25일, 26일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드 입장에서는 고용 시장이 약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만 임금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물가 목표 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겠죠. 만약 7월 25일에 25bp 인상하게 되면은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가 현 5 내지 5.25%에서 5.25 내지 5.5%로 올라갑니다. CME 그룹이 제공하는 페더 워처 타겟 레이트에 대한 확률을 보면요. 지난 주말 현재로 현행과 같은 500 내지 525bp는 7%에 불과하고요. 0.25% 올리는 5.25 내지 5.5극은 93%에 달합니다. 25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죠. 네, 오늘은 참고로 주요 국가별 실업률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G20 소속 국가들의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가 1.8%, 스위스가 1.9%, 한국이 2.5%로 났습니다. 일본이 2.6%, 멕시코가 2.9%, 러시아가 3.2%. 러시아 전쟁 중에도 실업률이 그리 높지 않네요. 네덜란드가 3.5%, 오스트레일리아가 3.6%, 그리고 미국도 3.6%, 그리고 영국이 3.8%, 사우디가 5.1%, 중국이 5.2%로 굉장히 높습니다. 캐나다 실업률은 5.4%, 인도네시아는 5.45%, 독일은 5.7%, 유로 에어리어는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6.9%, 프랑스 7.1%, 이탈리 7.6%, 인도 7.7%, 브라질 8.3%, 터키 10.2%, 스페인 13.26%, 사우스 남아의 연방 32.9%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고를 올렸던 세계 주요 국가별 경제 성장률 GDP 그로스 레이트와 비교하면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경제 성장률 표에서는 연간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어가는 국가가 별로 없었다는 게 눈에 띄었고요. 오늘 국가별 실업률에서는 나쁜 국가도 그리 높지 않다는, 실업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띄는군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보시죠. 국제 상품 가격의 추세적 하락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 침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년간 세계 상품 가격이 25%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스탠다드 & 푸어사의 GSA 커머디티 인덱스가 지수 작년 초에 700에서 현재 551.84로 떨어졌습니다. 구리와 철광석은 세계 경제 바로미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철광석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건설 경기, 제조업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죠. 올해 그 원유 철광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원년 천연가스가 23% 하락하고 산업금속이 3.79% 하락했습니다. 특히 브렌트유는 34.76%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빠졌네요. 오페크 감산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구리 가격은 11.4% 빠졌네요. 올해 그 국제 상품 가격 하락 요인은 중국 경제가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국제 상품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이죠.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올해 7% 감소했는데요. 이게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적극적 부동산 경기 부양 조치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 압력 때문이죠. 5월 중에 중국 CPI가 전년 동월 대비 5.2%나 상승하였습니다. 중국 물가 추구는 굉장히 높은 거죠. 국제 상품 가격 하락 추세는 특히 서구 선진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이를 경고로 미국 경제가 올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수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유럽 경제는 미국 경제 3 내지 6개월 시차로 수축 국면 진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 상품 가격 전망도 별로 좋지 않은데요. 세계적인 물가 하락 추세에 동조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상품 가격은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세계 식품 가격 지수는 2달 연속 하락하여서 122.3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재작년 4월 1일 최저인데요. 작년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는 한때 159.7을 기록하였습니다. 피크였죠.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식품 가격 지수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향 추세죠. 식품이 부족한 후진국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죠. 두 번째 단신은 메타 그룹의 그 신생 그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인 스레드사가 데뷔 하루 만에 7천만 가입자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스레드는 문자 기반 사회적 미디어망으로서 트위터와 같은 성격입니다. 500자 내에서 링크, 사진, 동영상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보다는 조금 융통성이 있네요. 문자 기반 사회적 미디어망인 트위터의 강력한 경쟁사로 부상하였습니다. 이 스레드의 강점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회원이 거의 자동으로 회원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4분의 1만 확보하면은 트위터에 필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망이 업체이죠. 동영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인기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그 팔로워를 스레드의 팔로워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스레드 가입자에게 대단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가입자가 늘어서 아마 9,500만 명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네요. 특히 트위터 이용자 중에 인스타그램 광고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쪽 그 스레드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다수의 그 정치인들이 이미 그 스레드로 이동하거나 신규 계정을 오픈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트위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매일 이용자가 2억 3,800명에 달하고요. 특히 전문직, 저널리스트나 정치인 그리고 학계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4억 4천만 불이 인수하였죠. 인수하자마자 바로 경영 쇄신을 추진한다면서 독재적 경영을 하였는데 기존 간부들이 퇴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죠. 특히 기존 광고주가 50%나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료화 서비스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기존 무료 가입자가 반발하겠죠. 일론 머스크식 경영에 반발이 커지자 머스크는 린다 야카리노라는 새 CEO를 들였는데요. 여성 CEO죠. 트위터 2.0 핵심 방안을 내놨지만은 여전히 경영난입니다. 화가 난 일론 머스크가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케이지 매치 신청을 했습니다. 케이지 매치란 이런 철조망 속에 새장처럼 생긴 철조망 속에서 격투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케이지 매치할 위치를 보내달라고 응수했다고 하네요. 두 억만장자 간에 실제 케이지 매치가 벌어진다면은 사상 유례 없는 빅 이벤트가 되겠죠. 네, 세 번째 단신은 올해 세계적인 혹서 신기록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과학자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기후변화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7.23도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20세기 중반부터 정식 기록이 되는 기후 기록 이후의 최고 평균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기록은 없지만 실제로 10만 년 이래 최고 기록 기후였을 거라고 주장하네요. 지난주 3일 동안 기록적 고온을 갱신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6년 8월 중순 때 기록적 고온을 갱신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2016년 때는 엘니뇨가 극성을 부렸죠. 올해도 엘니뇨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지난 6월은 유사일에 최고 온도를 기록한 6월달이라고 하는데요. 종전 최고 기록과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오른쪽 그래프는 과거 월간, 월중 평균 기온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그래프상의 빨간 줄로 맨 위에 나타나는 부분이 올해 평균 기온이고 과거 평균 기온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한편 지난달 북대서양 해수 표면 온도가 최고를 기록하였는데요. 평균 5도씩 상승했다고 하네요. 전력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극 쪽에 올해 해수 표면 평균 온도도 급상승하였는데요. 이게 올해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해수 온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혹수로 최저 112명이 사망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텍사스 주도 영향권에 들었죠. 그리고 중국 북경 지방은 최근 수주간에 40도 섭씨 이상의 혹수가 계속되고 있고요.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최근 혹수 그리고 홍수 산사태 피해가 커졌죠. 그야말로 세계 온난화의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늘 경고하지만은 그럼에도 세상은 아직 현상을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형식적 관심만 보일 뿐이라고 하네요. 특히 올해가 엘니뇨 현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기후 패턴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종전에는 단순한 선형적 기후 변화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전 기후 변화
변화 모델과 다른 패턴의 그 기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수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가뭄, 홍수 등이 많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도 화석 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등 탄소 중립화에 적극 참여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후반에 이제 그 8월 중 고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예상 등으로 주가가 하락 반전하였죠. 지난 3주간 번갈아 하락, 상승, 하락이 연속되고 있네요. 지난주 다우는 1.95% 빠졌고 S&P는 1.16%, 그리고 나스닥은 0.94% 하락하였습니다. 국제 수익률은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2년물, 10년물 공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주중 10년물은 24bp 오른 4.08%, 그리고 2년물은 5bp 오른 4.95%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 역전차가 1% 이하로 줄어들었네요. 다음 주에는 6월 중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수요일 날 오고요. 이어지는 그 연준 인사들 발언이 주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은행주를 필두로 해서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는군요. 그 외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수출입 물가지수,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등이 발표됩니다. 6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으로 나오니까 지난달 4%보다 많이 또 상승률이 둔화되었죠. 코아 CPI도 지난달 5.3%에서 5%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시 청록파 3인 박목월의 나그네, 박두진의 해, 조준의 성물을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